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서울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 즉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사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망자를 화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한국 정부에서 올해 초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비롯해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 10일 서울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이고 어떤 이유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미 워킹 그룹 또는 한미 실무 회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라든가 아니면 남북 관계라든가 또는 대북 제재라든가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동열 외교부 평화 외교 기획 단장,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고요. 한반도 정세를 이제 평가하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끌어내기 위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게 이제 우리 당국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번 회의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한국은 일단 북한 개별 관광 등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을 하고 미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이런 건데요. 개별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대북 제재하고 저촉되는 문제는 과연 없겠는가? 이런 것을 이제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주로 모였다는 것이 이제 이 회의가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요. 사실 개별 관광 자체는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관광객들이 이제 휴대전화라든가 또는 노트북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갈 경우에 이것은 이제 대북 제재에서 제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런 걸 놓고 사전 협의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혹시 됐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목을 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관계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회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국이 좀 설명을 했어요. 외교부 당국자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대북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실향민 또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의 개별 관광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를 했다. 이제 이런 점이고요. 네. 또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북한이 비핵화를 마쳤을 때 실현될 발전 이런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미국 쪽에 강조를 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인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점이라는 점도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쪽의 반응인데 웡 대표는 그냥 기자들의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서울에 돌아와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짧고 간단하게 반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단 언급하지 않았고요. 대신 통일부는 미국 측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국 정부의 의사를 충분히 미국 쪽에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지금 회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궁금해요. 저도 미국 측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아니면 아예 표명을 특별히 하지 않고 한국 쪽의 어떤 설명만 쭉 들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언론에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음.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은 한미 간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이 미국은 남북 협력의 속도 조절과 조율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정부는 이제 북핵 문제 당사국인 미국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는 물론 있다. 네. 그러나 특히 개별 관광 같은 경우 한미가 함께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지난 11일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에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은 있다. 이렇게 원칙을 여전히 강조를 하면서도 북한 개별 관광은 한미 간의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이 통일부 대변인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대신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 이 말 뜻에서 우리가 딱 체크를 해봐야 될 용어는 그거죠. 네.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하도록. 이 말은 한국 정부는 약간 비핵화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와 상관없이 남북 관계를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다. 개별 관광은 미국과 굳이 협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핵화의 진전과 꼭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 정부는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추라는 말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협의해서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측면에서 서로의 입장이 일단 다릅니다. 과연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지켜보죠. 이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내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 사업 확대가 가능한 건지. 글쎄 일단 한국 정부는 남북의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지금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어요. 네.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실태 조사,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 사업 후속 조치, 그리고 관광 분야 협력 확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개별 관광 허용한다는 것 이런 네. 거 포함되어 있고요. 통일부는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류 협력국을 교류 협력실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접경 협력과 이런 것도 신설을 했고요. 또 2032년 하계 올림픽에 대한 남북 공동 개최까지 하자 이런 제안까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남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한 다 해보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죠. 근데 미국과 국제사회 입장은 어떤 거냐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정부가 개별 관광을 만약에 실시할 경우에는 자금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국제사회와 미국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지느냐 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면 미국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별로 큰 의미가 없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개선대로 되는데 북핵 문제 해결에는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부담스러울 것이죠. 특히 그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당국의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국제사회와 미국은 이 북한 그 제재 공조가 이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 정부는 지금 점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만에 하나 남북관계 개선 그 자체가 북핵 문제 해결에 설사 진전이 안 되더라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입장을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걸 보면 아마 우리 정부는 일단 남북관계 개선을 좀 우선하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 이런 쪽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제재 안에서 어느 정도 남북 사업 협력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려면 제재가 조금 풀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리 이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도 이 북한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북한은 정면 돌파전, 즉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엔 한국 정부만 지금 애가 달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북한 당국도 겉으로는 지금 정면 돌파, 자력 갱생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밑에서는 중국과의 이른바 비공개 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대북 제재를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인들의 그 북한 관광을 대폭 허용했거든요.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북한 관광을 막 권유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물밑에서는 하여간 대북 제재를 이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통일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북한 당국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관광 허용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 개별 관광객 같은 경우는 북한 당국의 입장도 큰 변수예요. 아마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감시와 통제 인력과 시스템 이걸 대폭 늘려야 될 거예요. 단기간에. 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북한 당국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북한 당국의 행정력도 사실은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행정 시스템이 총동원되고 있는데 한국 관광객이 막 들어오는 것까지 감시와 통제 인력을 늘려야 된다면 북한 당국도 큰 부담이고 또 단기에 그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북한 당국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일단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왜 한국 정부는 그러면 북한 당국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국제 공조 체제, 대북 제재와 상충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직접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거에 과연 집착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마 한국 정부가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특히 총선 전에 북한 당국이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여 준다면 총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이제 이런 정치적 계산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지금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는 게 과연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좀 될까요? 네, 일단 보고서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에 최소 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 이거예요. 근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이것이 수출됐다면 이것은 중국 당국의 암묵적 동의나 협조하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북한은 석유 제품도 원래 50만 배럴 이게 연간 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초과해서 불법 수입을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 보고서에서는 북한은 불법적인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일부 부품과 그다음에 무기 개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 시설,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을 위한 다양한 어떤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 그거 비용은 어디서 났겠느냐? 아까 말한 그런 석탄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쓰이지 않았느냐. 이게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네.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북한 당국과 관계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특히 경제적 거래를 할 경우 이것이 비핵화를 늦추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핵화를 오히려. 그래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의 공조와 상충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낸다면 특히 개별 관광 적극 추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착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북한 당국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태를 좀 관망하는. 물론 북한 당국에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자는 제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이것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현재 북한도 한국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한국 정부의 구상대로 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서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이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음. 왜냐? 북한 당국이 그런 의도가 강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현재 북한 당국이 하는 행동을 쭉 종합해 볼 때 의도는 이런 거거든요. 무기 개발을 지속하면서 주변국을 활용해서 대북 제재를 이완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로 어떻게든 경제 위기를 돌파한다는 그런 계산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남북 관계의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그 의지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네. 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는 좀 이완시켜 보겠다. 이런 쪽으로 과연 도움이 남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의 전략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 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낮아 보입니다. 이어서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모든 사망자를 화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평안남도 내에 있는 이제 북한 주민이 저희 데일리NK에 알려온 소식인데요. 네. 최근 당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기관, 그다음에 보건 기관들에서 모든 시신을 화장할 것을 지시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권 기관이라든가 보건 기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 관시 기관이라든가 보건 기관에서 외상 사고 또는 뭐 노환 이런 것으로 사망한 사람들까지 모두 무조건 화장하라고 이제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최근 평성시 일대에서 사망한 한 20명 정도 사람들이 이제 평성시 일대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 기관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화장을 직접 지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해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평성에 화장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화장을 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거기서 화장을 안 하고 자체로 디젤류라든가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자체로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인데요. 이유는 뭐 그런 것 같아요. 혹시나 있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감염병이 심각할 때 병에 걸린 사람을 화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북한도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일단 이번 소식 같은 경우는 지금 평양의 고위 소식통, 그러니까 약간 간부급의 소식통이 데일리NK에 지난 10일 날 어떤 내용을 알려왔냐면요. 네.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는 평양에서만 3명이 있다. 이렇게 알려왔어요. 네. 첫 번째는 지난 1월 말에 발열, 기침 증세를 보인 평양에 사는 50대 여성이 있었는데 증상이 악화돼 가지고 1월 27일에 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국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했대요. 근데 사망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일단 분류돼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지 아니면 급성 폐렴인지 이것을 일반 주민들은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당국은 이제 폐렴이라고 진단을 내렸지만 네. 일부 사람들은 이거 좀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2월 초에 40대 중반의 남성 그리고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20대 유학생 이렇게 각각 한 명씩이니까 2명이 2월 초에 또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평양에 위치한 제3인민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거기서 격리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3명이 평양 고위 간부들 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사망자 현재 3명이 남았는데 이 소식통이 또 하나 추가로 뭘 얘기를 했냐면 사망자는 3명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현재 18명이 추가로 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제3인민병원에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북한 당국은 지금 북한 송인범 보건성 국장은 현재 북한 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국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평양의 고위 소식통이 전해온 사망자 3명에 18명이 지금 확진자가 제3인민병원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이것은 현재까지는 알 수 없죠.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일단 그런 제보가 있었다는 점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화장 지시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인데 병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막 디젤류라든가 막 장작까지 다 준비해서 화장까지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정말 이거 좀 불편하다, 답답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덧붙이자면 만약 북한 당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있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만에 하나 발생했다면 이걸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빨리 공개하고 세계보건기구에 이제 이걸 신고를 하고 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바이러스 확산을 빨리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은폐하고 속이는 것은 오히려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더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일 대북 정책을 논의한 한미 워킹그룹 회의와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망자를 화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